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지만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운이 오지 않을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0만 유튜버이자 타로 마스터인 정회도 작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하며 운이 따르는 사람과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원리를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 4대 1000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우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르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다. 나 역시도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운명이 주어졌는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전생의 인과응보나 조상의 기운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명쾌하게 다가오진 않는다. 이때 우리가 떠올려 봄직한 말이 있다. 우리는 상대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말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나의 이치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하나 정도 맞게 말하는 것이다. 영화 속 전쟁 장면을 보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곤 한다.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 그 순간 누가 왜 당신에게 총을 쐈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 누가 쐈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본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셋 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잘 안 풀린다.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내니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린다. 낙관주의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린다. 다시 총상의 비유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팔에 총을 맞은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피가 계속 흘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에게 찾아온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록 팔은 총을 맞았어도 두 다리는 현재 괜찮으니 의무병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게 긍정적 인식이다. 곧 과다출혈로 죽게 될 테니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비관적 인식이다.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운의 알고리즘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적용이 된다. 가랑비에 젖듯 안 될 운명에 푹 젖게 된다.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신라같이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짧지만 탁월한 우화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억만장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 억만장자가 말했다.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괴를 당신들이 지금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오. 누가 얼마나 많은 금괴를 가져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몫만큼을 손에 쥘 수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한다. 셋째, 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한다. 주식을 사야 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격이다. 늘 깨어 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서 철은 순 우리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하는 동시에 계절을 의미한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을 한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넷째,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까지 운의 알고리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이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관적으로 현실을 한탄하지도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지도 않으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기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단단한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배움과 경험을 쌓아 통찰력을 길렀을 때 운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올바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성장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갑시다. 그러면 운이 찾아왔을 때 주저없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